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질환경기사 2017년 1회 상하수도 계획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번 문제 같이 한번 보시면, 자, 공동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틀린 건 무엇인가? 자, 공동현상이라는 거는 이제 뭐 펌프가 이렇게 사실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리가 이렇게 보통 있는데, 자, 가운데 이제 그 임펠러가 이렇게 달려 있고 모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보통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때 이 안에서 공기방울이 생긴 공기방울이 이렇게 생겼다 라는 게 이제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공기방울이 생기면 얘가 이제 이 케이싱과 하우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케이싱과 임펠러에 충격을 주면서 이 모터의 손상을 일으키는 이제 장애 현상이 되겠는데요. 자, 손실을 크게 한다라는 말 자체는 이 안에서 들어오다가 이 물이 갖고 있는 이 압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 내려가게 되면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공기방울이 생기게 돼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손실을 크게 한다가 아니라 손실을 작게 한다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2번. 자, 배수지에 대한 내용으로 가로 안에 맞는 것은 무엇인가? 유효 용량은 시간 변동 조정 용량과 비상 대처 용량 이 두 가지를 합하여 급수구역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의 자 12시간분 이상을 이제 표준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 23번. 하수도 관거 계획 시 고려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2번이 틀렸어요. 자, 오수관거와 우수관거가 교차하여 역사이펀을 피할 수가 없는 경우에 우수관거를 역사이펀으로 한다라는 게 아니라 오수관거를 역사이펀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맞는 거죠. 역사이펀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요. 물이 여기에 있는 물을 여기로 보내고 싶은 거죠. 그럼 바로 여기다 이렇게 뚫어가지고 관을 연결해서 보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돌이 있다. 그럼 이게 안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돌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돌아서 간다. 뭐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역사이펀이라고 하고, 위로 가는 거를 이제 사이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이펀을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오수 관거를 역사이펀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건 자주 나오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24번. 네, 유형 면적이 뭐 이렇게 되고 우수 유출량을 이제 계산해라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기존에 나왔었던 유형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강우강도 i를 계산한 식이 약간 좀 뭐 복잡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은 뭐 i는 해서 뭐 t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왔었는데, 단위가 이제 밀리미터 퍼 아워죠. 나왔는데 이번에 여기 루트가 이제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계산기만 좀 잘 실수 안 하고 눌러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식이 이제 이렇게 되고요. Q는 360분의 1 CIA, 그래서 C는 0.38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 이 공식도 뭐 중요하지만 이 단위가 각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단위까지 꼭 염두하시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t를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이 t라는 거는 여기 들어가는 t인데요. 이때의 t는 의미가 유달 시간이 되겠죠. 예. 유달 시간이라는 거는 유입 시간과 문제 조건에서 8분 유입 시간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뭘 의미하냐면 유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더한 게 유달 시간에 대한 개념이고요. 길이와 유속을 가지고 미닛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 유달 시간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강우강도는 173.63 mm per hour 이렇게 되고, 자, 면적은 지금 100헥타르라고 주어졌는데 여기 들어가는 단위 헥타르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제곱킬로미터로 줬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100헥타르가 1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요 단위 환산 관계를 좀 잘 기억을 하시고 반드시 헥타르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집어넣었을 때 단위가 18.33 세제곱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됩니다.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 분리막의 형식, 모듈 형식을 이제 고르는 문제인데요. 일단 네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관형, 판형, 준공사형, 나선형. 자, 여기서는 지금 이제 객관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가지 중에 2번이 틀린 거가 돼서 이제 답이 되는 건데, 필답형에서 이 네 가지를 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26번. 합류식에서 우천시 계획 오수량은 원칙적으로 계획시간 최대 오수량의 몇 배 이상을 해야 되는가? 정답은 4번 3배 이상이 되겠습니다. 27번. 관거별 계획 하수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이 틀렸죠. 오수관거는 계획 1을 최대 오수량으로 한다가 아니라, 자, 계획 시간 최대 오수량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죠. 시간인데 1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28번 로지스틱 인구 추정 공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 이것도 이제 최근에는 잘 나오지 않다가 정말 오랜만에 한 10년에 한 번 나왔나요?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다 맞는데 이제 K 값이 틀렸죠. 자, K는 극한값이 됩니다. 자, 인구를 추정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보통 많이 나왔어요. 등차급수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등비급수에 의한 방법, 두 가지가 보통 많이 나왔는데 이번 회차는 로지스틱에 의한 인구 추정 공식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다음 29번. 하천 표류수 취수 시설 중 취수 문에 대한 내용이죠. 문이라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뭐 간혹 시골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이제 문이 있고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하천이에요.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밸브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보통은 근데 좀 닫아져 있어요. 왜냐하면 수량이 이렇게 풍부하지 않은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막아놓고 이제 끌어다 쓰는 겁니다. 예, 대량 치수에도 쓰이나 보통은 이제 소량 치수에 쓰인다. 그 다음에 유심히 안정된 하천에 적합하고, 갈수 시에는 수심이 확보가 안 되면 치수가 불가능하다. 맞는 말이죠. 근데 토사 유입물의 유입 방제 용이하다. 이거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자, 용이한 거는 보에 대한 내용이죠. 보라는 개념은 원래는 수위가 이 정도였는데 보를 설치함으로써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침사의 어떤 침적에 대한 효과가 이루어지면서 여기로는 이제 토사 유입이 잘 되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30번. 이것도 오랜만에 나온 문제예요. 막 여과할 때 약품과 제거 가능 물질이 무언가 이건데 이제 옥살산이 틀렸습니다. 이제 무기물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 제 해설에 이렇게 달아놨어요. 수산화나트륨 유기물, 염산 무기물, 황산 무기물, 차염수산 유기물, 구연산 무기물, 옥살산 무기물, 알칼리 유기물, 산 무기물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뭐 오랜만에 나온 문제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1번. 배수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 뭐냐? 이제 수심이 이제 여기서는 틀렸는데요. 1번, 3번, 4번도 꼭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에서 6m인데 1에서 2m로 나왔죠. 그래서 3에서 6m가 배수지의 적절한 유효 수심이다. 자, 32번입니다. 하수 관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래서 뭐 유속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0.83. 그래서 오수는 0.6에서 0.3. 0.6에서 3. 우수 및 함유는 0.8에서 3. 그리고 오수는 200. 우수 함유 관거는 250이죠. 근데 350으로 나왔네요. 자, 33번 랑겔리아 지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얘는 pH-pHs다. 이거는 이제 공식을 이제 물어보는 내용인데 우리 기사에서는 좀 깊이 있게 다루진 않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나오는 경우는 이제 기술사 정도 되면 이제 깊이 있게 좀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기사에서는 그냥 이 정도 공식과 그 이제 관계 li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 어떻게 되겠는가 이 정도의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34번이죠. 도수 노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에서 나왔어요. 자, 관로상 어떤 지점도 동수 경사선보다 낮게 위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 잘못됐어요. 그죠? 최소 동수경사선 이하가 되도록 노선을 선정해야 된다가 맞아. 이건 무슨 말이냐? 물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물이 흐르지 않을 수도 있다. 거꾸로 이제 높아가지고 이런 개념이니까 이 동수경사선보다 낮게 되도록 노선을 선정한다라는 말로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5번 수원으로 취할 때 하천 기준 수량 이거는 뭐 상식선에서 이제 갈 수량을 기본으로 해야 되겠죠. 이제 1년 중에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물이 조금 있을 때 요만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만큼에 있을 때 내가 이걸 수원으로 사용한다면 내가 필요한 양만큼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기준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수량 기준으로 설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참고로 설계 시에는 이제 뭐 아주 이상적일 때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악의 조건을 항상 가정을 해서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36번 플럭 형성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래서 이건 뭐 정답은 4번인데 1번, 2번, 3번에 대한 내용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혼화지와 침전지 사이에 위치한다. 자, 플럭 형성지인데요. 정수시설에서의 플럭 형성지에 대한 의미는 그 응집 과정에서 자, 응결, 그러니까 완속 교반 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화지 자체가 이제 급속 교반의 어떤 형태인 거고 플럭 형성지가 완속 교반에 대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20에서 뭐 한 40분 그리고 뭐 하루로 갈수록 점차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루로 갈수록 천천히 강도, 그러니까 교반을 좀 덜 한다 이런 내용이고 야간에 어떻게 하냐 투명 게이지가 아니라 사실은 적절한 조명 장치를 설치한다가 좀 더 어울리는 말입니다. 이것도 최근 한 2, 3년 정도에 한 2번에서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37번 유량 조정주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왔는데요. 3시간이 이제 뭐 기준으로 나왔는데 이 개념이 아니라 계획 1을 최대 오수량에 대하여 1.5배 이하로 한다 라는 말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3에서 5m 이런 것도 좀 어떤 설계 인자와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교반 장치, 상계 장치 이건 이제 골고루 섞기 위해서 하는 장치죠. 자, 38번. 자, 이 문제의 의미가 이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상하수도에서 이렇게까지 이제 복잡하게 계산이 되는 내용이 잘 안 나왔는데 2017년도 1회차에는 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계산하게 하는 문제가 상하수도에서 나왔습니다. 역사입방 관로 길이가 이제 500m고 광경이 500mm죠. 경사가 0.3. 그렇죠? 손실 수두와 유량을 계산해라. 그리고 매닝의 조도 계수값이 나오고 역사입헌에 대한 손실 수두가 뭐 이 식에 의해서 계산이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될 건 역시 유속이에요. 유속. 유속을 뭘로 계산하느냐? 매닝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도 계수값이 0.03mm, 0.013이 나왔기 때문에 0.013 여기다 넣고 자, R 경심이죠. 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4분의 D가 되겠죠. 뭐가? 경심이. 그래서 광경이 500mm죠. 500 넣으면 안 됩니다. 미터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4분의 0.5에 3분의 2승.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동수경사인데 0.3% 제가 항상 제가 수업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이걸 굳이 내가 0.003이라고 계산해서 넣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계산기에 0.3, 100 이 수치 그대로 넣으세요.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산기를 가능한 믿으시도록 이렇게 하셔서 쭉 넣어가지고 1.053 m/s 단위가 mks입니다. m/s. 자, 그리고 나서 손실 수두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I 곱하기 L. 자, 1.5 2지분의 자 V제곱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1.5라는 숫자는 여기 지금 줬지만 요게 이 지난 2010년도 회차의 문제에서는 1.5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요 자리에는 대략 해서 1.5 정도 들어가는구나 라고 계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 여유거든요. 여유 수두. 근데 여기 말이 어떻게 나왔어요? 관로의 미소 손실 수두 청 5cm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용어가 좀 다른데 여기 5라고 그냥 넘어가면 5로 그냥 넣으면 안 됩니다. 0.05
미터 단위로 반드시 넣어서 쭉 계산하시면 1.635 미터가 되겠죠. 얘가 손실 수도에 대한 내용인 거고, 자, 유량을 계산할 건데 유량은 Q는 AV, V 어디 있었어요? V. 매닝 공식에 의해서 계산한 이 1.053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단면적은 직경이 있죠. 그래서 4분의 파이 d 제곱 0.5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서 0.2067 세제곱미터 퍼 세크.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9번. 정수 처리를 위한 막 여과 설비에서 적절한 막 여과 유속 설정 시 고려 사항으로 틀린 거 되는데, 2번이 되겠습니다. 뭐 종류와 그다음에 뭐 전처리 입지 조건 맞는데, 자, 수질은 맞아요. 근데 최고 수온으로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최저수온으로 가야 돼요. 왜냐? 막에서 수온이 내려가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의 면적을 증가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 수온을 고려를 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40번 문제. 자, 정수장에서 염소 소독 시 pH가 낮아질수록 소독 효과가 커지는 이유는 뭐냐?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방지 기술의 소독 파트에서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 자, pH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좀 잘 삐뚤어지게 그렸는데, HOCl, 그 다음에 OCl 마이너스. 여기가 어디예요? pH 한 7 정도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염소 소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줘요. 염소는 기체죠. 걔를 그대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HOCl의 형태로 집어넣는데, 이 HOCl이 pH에 따라서 이렇게 이온화됩니다. 그래서 pH가 7 정도 됐을 때는 이제 HOCl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pH가 내려갈수록 뭐가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HOCl이 많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소독력의 차이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HOCl이 증가해서 소독 효과가 커진다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